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침체, 리세션은 아니라 하강 정도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하강에서 돌아서는 국면에서 주식이 선반영하는 구간이다.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거든요. 네. 그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첫째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그만저 주식을 지금 오늘 장이 빠지고 있어도 그래도 해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죠. 두렵지. 어떻게 안 돼. 주식이 항상 두렵죠.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네. 주식을 꽤 오래 한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강의를 했던 건데 생각보다 되게 공식 같은 느낌으로 이걸 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비틀어 보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삐딱하게 자꾸 봐야 되죠. 근데 그게 윤지우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아니 뭘 이야기. 또 창피하게 여기다 또 이걸 아니, 100만 부 팔릴 때까지 계속 해놓고. 아유 출판사에서 좋아하지. 애플 미디어를 또 이제 저희가 좋아를 하고 애플 미디어도 저희 와이스트릿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애플 미디어에서 또 최근에 제가 예. 감수하고 있는 책인데 되게 좋은 책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결국 우리가 인사도 안 했는데 갑자기 또 말 시작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원래 그러시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좀 장이 많이 좀 며칠이죠. 오늘이 6월 14일인데 조금 조정이 있고 코스닥은 더 낮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되게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또 SG 그런 사태처럼 전통적인 가치들이 막 속절없이 무너져요. 뭐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이 있지만 네.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는데 네. 무엇을 해야 되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해하고 항상 변해가는데 네. 우리 시장은 항상 변하는데 중심에 있는 거 외에는 그 모멘텀기에 주가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떨 것 같냐면 지수가 올라와도 네. 주식 비중이 높아도 만약에 현재 트렌드와 부합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 되게 소외되는 느낌이 더 강해질 거예요. 뭔가 되게 헛바퀴 도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죠. 뭐 서로 네. 어떻게 지금 어떤 것에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가. 저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뭐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뭐 1,200원 거의 깨러 갈 수도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그래도 위를 보고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한 방 툭 맞을 수 있는 날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에. 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좀 조정이 오면 뭘 사냐에 관한 좀 문제는 좀 다른 거거든요. 네. 갑자기 생각했던 건 아닌데 준비해온 자료는 다를 수 있는데 네네네. 그런 좋습니다. 거 고민도 좀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수는 이렇게 오르고 네. 특히 연초에는 코스닥 상승률이 지금 30몇 %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 없는 사람들은 철저히 소외를 당했고 연초에는 로봇 AI 뭐 빠르게 또 순환매도 있었고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거래소에도 보시면 아니,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코스피도 대형주. 종목들 대형주도 있지만 뭐 음식점 업종 내에서도 CJ 제일제당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농심처럼 예를 들어서 곡물가라든가 그 원당에서 자유로운 업체들, 그러니까 설탕이나 이런 소프트 원자재 쪽 관련된 업체들은 안 좋지만 그런 라면 같은 걸 하는 농심 같은 건 따로 올라갔던 거죠. 예, 예. 기계 장비에서도 처럼 이렇게 네. 전기 장비 전선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는데 네. 또 어떤 것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예를 반도체만 놓고 봐도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더 훨씬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그나마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내수주. 저도 뭐 전에 어떤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끝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관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시장 얘기부터 좀 할까요? 그러면. 근데 이게 그 차별화라고 말씀해 그렇게. 주셨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큰 수익, 어떤 분들에게 계속 헛바퀴, 네. 양극화, 차별화가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부터 좀 풀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턴어라운드 시기니까요.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시기라서. 그냥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예.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기가 지금 저는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가 경기가 침체, 리세션은 아니라 하강 정도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하강에서 돌아서는 국면에서 주식이 선반영하는 구간이다.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거든요. 네. 그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첫째는 원래 좋았는데 실적 이익이 더 가속화되는 것들.
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농심 같은 게가 되겠네요. 잘 나가는데 계속 잘 나가는 애들. 그렇죠. 뭐 엔터 업종도 그런 것 같고 자동차도 쉬고 있지만 자동차도 좋으니까 계속 더 좋아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근데 예. 이제 또 반도체처럼 지금은 적자지만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나오는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이 뭐 조선도 해당되고 아하. 뭐 적자였다가 흑자로 도는 것들 뭐 네. 하잉스 이런 것들 외의 것들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어중간히 이제 이 전통적 가치 방법으로 그냥 자산 가치가 대비 얼마 싸다 뭐 이런 거 갖고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드한 가치 분석 방법으로 접근, 이거 좀 욕먹겠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괜찮습니다. 접근은 어쩌면 이런 국면에서는 혜택이 골고루 안 돌아가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호황이 온다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책 있잖아요. 뭐 스타일 인베스팅이나 뭐 소음과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네. 번역됐던 번스타인 책이 있는데 네, 네. 뭐 또 금리가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전반적으로 가치주 싼 것들은 다 오른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바로 가치주가 될 때는 싼 것도 다 오를 때죠. 그때는. 아. 그때 금리가 오를 정도로 경기가 좋을 때. 저기 이제 쩔어 있는 애들까지 다 같이 거죠. 좋을 때. 그렇죠. 근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다른 말은 경제가 안 좋을 때잖아요. 예. 그럴 때는 성장이 희소화된다. 뭐 그렇다 표현을 쓰는데 원스타인 같은 경우는 성장이 희소화될 때는 예를 들어서 성장주가 좋다. 몰려서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것도 요즘은 약간 변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3.0이라고 해서 과연 그런 소위 전통적 가치 측정 방법 본론 들어가지도 않는데 갑자기 산으로 흐르는데 아니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좋나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진짜?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는 이런 거예요. 지점이잖아요. 이게. 이런 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엄을 신성시하지만 그레이엄이 옛날에 담배꽁초 투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싼 그렇죠. 것도 주워가자. 싼 거. 근데 그게 오늘 잘 안 먹혔잖아요. 그레이엄이 뭐 현명한 투자자대로 한다고 뭐 잘 되는 분들 뭐 자치 투자 전통적 방법도 잘 되는 방법도 있지만 싼 주식이 맨날 싼 주식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고 나갔던 사람이 워렌 버핏 같은 분이셨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애플 투자하면서 아, 네. 하여튼 비싼 주식도 이 환경이 계속 브랜드 지배력을 가지면 투자하겠다. 위대한 기업. 그렇죠. 막 그런 개념으로 갔는데 애플이 자기는 그레이엄과 피셔에 자기가 뭐 섞여 있다, 붙어 있다, 뭐 이런. 근데 필립 피셔의 지분이 더 많다, 막 이런. 네. 원래 그 문장은 네. 그레이엄 지분이 더 높게 돼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필립 피셔 지분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사실 버크셔 해더이도 잘 보시면 애플 빼고 나면 수익률이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버핏 좋아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아니면 사실 애플이 하드캐리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언젠가부터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 작년 11월 이후에 엔비디아 같은 게 막 치고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비싸다 하지만 테슬라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거는 전연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확장되는 속도가 바로 밸류에이션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시장은 성장이 희소화되니까 그런 거에 쏠리는 거죠. 자꾸 이거 빅테크로 한정 짓지 말고 여하튼 굉장히 성장이 나오는 쪽을 사는 시장이 주목한다.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뭐가 있냐면 네. 고퍼 저 PBR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조합을. 고퍼인데 저 PBR 종목. 이거 뭐 제가 말하면 이상한 사람 이게 얘기하면. 뭔가 비싼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고퍼라는 건 비쌀 수도 기본적으로 성장이 있는데 예. 아직은 이익을 크게 못 내니까 PER, EPS가 낮으니까 PER이 비싸 보이잖아요. 네. 그런 그런 고퍼인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아주 비싸진 않은 것들. 뭐 무조건 저 PBR이 아니라 그 피어 그룹 내 상대적으로 싼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건데 결론이 그건데 바로 지금 처음부터 이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PER이 높다라는 건 지금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 성장이 붙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걸 해야죠. 주식들. 지금은 철저하게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고퍼 종목을 해야죠. 고퍼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EPS가 기대 EPS의 뭐니 정의가 중요한데 오늘 그것도 잠깐 설명을 네.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어우, 너무 일단 좀 좋습니다. 진동 나다가다 해볼까요? 갑자기 너무 막 한꺼번에 해서 네네네네. 두서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먼저 지금 확 와닿는 게 지금은 턴어라운드 시기다. 하강 뭐. 국면에서 선 반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 나가는데 계속 잘 나가는 녀석 혹은 적자였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부터 가는 장세다. 근데 저번에 와서도 이 얘기 했었는데 예. 근데 그때는 사실 그게 결국 코스피 많이 올랐어요. 좀. 500선 있고 막 2,400선 있고 막 이럴 때는 사실 사람들이 귀등이 안 돌아왔습니다. 2,600 넘어서고 그러니까 그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윤지호 대표님 좀 모셔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뭐 거짓말 하시는데 뭘 써달라고 누가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잘. 하여튼 그러면 몇 가지 좀 풀어볼까요? 네네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이게 좀 전에 어디 가서 교육 책 나온 뒤에 강의 요청 들어오면 강의를 다니다가 만든 자료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이건 제 혼자만의 자료가 아니라 저희 애널리스트들의 그 오랫동안 동료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데이터 보는 게 있어서 거기서 많이 탈출도 하고 또 제가 만든 것도 있고 한데 예.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오늘 같이 장 빠지면 두렵잖아요. 자, 끝났나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오나? 뭐 좀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좀 뭐 바쁘고 아까 좀 약간 시간 앞당겨달라고 했던 이유인데 이 그림이 뭐냐면 예. 하여튼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S&P 500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스피 유사한 거. 네. 이거의 선물 투기적 포지션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쳐놓은 거예요 지금. 선물 투기적 포지션이요. 그러니까 숏 쳐놓은 거예요. 숏. 지금 S&P 500은 거의 13개월 내 최고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숏을 친 거예요 지금. 숏 포지션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금융위기 때 레벨까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건 담보하지 않아요. 뭐 이게 청산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건 적절치 않지만 네네네. 최소한 하방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저 사람들이 떨어질 거에 베팅하고 저렇게 선물을 매도 포지션 잡아놓은 게 아니라 떨어질 걸 베팅하고 예. 매도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예. 투기적 포지션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아 이미 쇼칠 만큼은 다 해놨다. 다 해놨다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네네. 금융위기 레벨보다도 높다고요. 규모가. 그러니까 복잡하게 갈 수 없지. 네네. 그러니까 많이들 해지를 건 거예요. 불안하니까 계속 해지 걸고 막 우리도 주말만 되면 불안하니까 곧버스 사갖고 넘어가고 우리나라 대차장고도 사상 최고치 와 있고 지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다 일맥상통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게 뭐 청산되면서 올라간다 이거는 거의 시나리오고 음모고요. 네네. 더 많이 급하게 빠지려면 이게 플러스로 많이 쌓여있을 때 많이 빠지겠죠. 네. 이해 가시죠 그거는. 네. 여기서 하방이 굉장히 경직적이고 스토리텔링처럼 말하면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청산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다는 쇼커버 거예요. 막 들어오면서. 제 말은 요지는 뭐 이래서 오른다 내린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냥 위험 관리를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 지금 해왔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위험 관리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이제 해지라고 네, 이해를 해지 하는 많이 거는 거고 거죠. 해지를 이미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시장도 해지를 많이 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닌가요? 모르죠 저는 예.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 개인이 해지 많이 거는 곧버스 아닌가요? 근데 곧버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처럼 이렇게 해지를 걸고 하지는 않고 그냥 그래요? 한 방향으로 배팅이죠. 그럼 위험한데. 곧버스 사시는 분들은 근데 뭐 수십억 굴리시는 분들은 좀 해지하기 위해서 곧버스 그래서 사시는 분들도 주말 있겠지만 되면 좀 불안하니까 뭐 그래서 해지 걸고 안 그러나? 안 그렇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건 더 하고 위험하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그런 분들 접근은 많죠. 그거는 완전 네이키드이기 때문에 예.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좀 올라서 부담인데 이거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자본 총계 개념으로 오랫동안 저희가 이걸 기준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자본 총계 기준이 한 배거든요. 여기 뒤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자본 총계는 매분기 쌓이니까. 그렇죠. 벌어서 쌓아놓으니까. 근데 지금 2분기가 원래 저희가 한 배가 2,657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배가 1분기 자본 총계 딱 들어오니까 바로 2,730으로 올라갔어요. 그 업데이트 제가 안 했는데. 다시. 2,730이 됐다고요. 한 배가. 2,73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PBR 1배가 되려면 2,730포인트.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이게 2,650 정도였거든요. 근데 1분기 자본 총계가 쑥 들어왔잖아요, 지금. 예. 갑자기 업데이트 했더니 쑥 올라가 있던 거예요. 돈을 벌수록 저 올라가는 거니까. 저기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네요. 여기 뭐야. 2,723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냥. 아하. 이게 그쵸, 툭 이렇게 됐죠, 이렇게. PBR 1배. 업데이트 하니까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뭐 간단하게 뭐 이게 뭘 시사하는 거냐면 네. 한 4분기쯤 가면 한 배가 한 2,800 이게 여기 이제 우리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제 이걸 좀 뭐 2,750 정도다 보는데 뭐 이건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한 2,800 이상 가겠더라고요. 한 배가. 왜 한 배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네. 우리나라가 수출이 좀 안 되고 이럴 때는 한 배를 잘 못 넘어 이렇게 한 배가 되게 버거워하거든요. 한 배를. PBR 1배. 네, 자산 일배. 가치만큼만이라도 예, 저 1배에서 막 이러기 때문에 저 1배를 이렇게 넘어서 확 가려면 1배가 좀 약간 버딩이 되는 지수인데 네. 현재는 그게 한 2,723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2,650 가니까 이제 70포인트밖에 안 남았다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네. 그 50에서 100포인트 우리가 만약 4분기 정도 되면 그게 한 2,800, 450 된다면 예. 여기서도 한 1,200포인트도 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요 PBR 이거보다 PBR은 그 ROE의 함수거든요. 잠깐만 하나만 설명 좀 해드리고 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따라잡기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어렵나요? 계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PBR 1배라는 게 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만큼 평가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죠. 무슨 아니죠. 뭐 지수가 자석 효과로 네. 이제
1배까지는 가서 들러붙는 이거는 그렇죠. 아니고 네. 근데 참고하면서 그 밑에 있을 때는 저평가 영역, 그 이상일 때는 뭐 한 고평가 영역일 대략 우리나라는 0.9배 미만일 때를 저평가라고 네. 그러고 한 1.1배 넘어가야 고평가를 그렇죠. 하는데 근데 적정한 수준은 한 PBR 1배라고 보면 근데 그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 지수도 적정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 정도죠. 네, 뭐 네. 한 배가 비싸다는 아닌데 네. 한 배 뭐 0.9배 밑에서는 아주 열심히 주식을 막 사야 되고 작년 네네네. 10월이었죠. 뭐 작년 그때 뭐 윤 대표님이 욕 먹어가면서도 말씀하셨던 게 그렇죠. 그거고. 그럴 때는 의외로 사람들이 제 욕을 하더라고요. 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무서워 네. 죽겠는데 주식 사라 그러냐. 네, 근데 그럴 때가 이제 주식이 안 좋으니까 싸져 있는 거죠. 그럴 때 주식을 사야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은 지난 거고 이건 과거고 이게 올라가려면 이게 ROE예요. ROE. ROE가 뭐냐면 네. 원래 기업 CEO들이 연임 결정 여부 될 때 뭐 경쟁사 대비 ROE가 우리 회사 몇 프로인데 넌 몇 프로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ROE가 이렇게 낮으니까 PBR이 낮은 거 아니야? 맞죠. 네. 근데 ROE가 지금 돌아섰잖아요. 여기서 이제 약간 오늘은 이제 뭐 전에 방송에 딴 데서 했던 거에서 좀 추가해서 가져온 건데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ROE가 높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잠깐만, 저 리턴 온 에쿼티 저 우리말로 뭐라 하더라? 자기 자본 이익률. 네, 그것까지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아, 예. 그러니까 내 돈 넣어가지고 네. 얼마나 이익손 보냐인데 그러니까 ROE,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뭐 그런 소위 뭐 가끔 저도 이 책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주식 관련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거죠. 뭐 ROE 10% 이상 종목이 좋고 그때 주식이 사야 되고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한국은 시크리칼 요소가 되게 강하니까. 그렇죠. 한국은 굉장히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지 않나요,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경기 따라서. ROE가 뭐냐면 단기 수익이 좋아져서 올라가니까 이게 이것만 있지만 아니에요. 레버리지가 높아져도 올라가고요. 회전율이 높아져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ROE가 높다는 거는 경쟁사 대비 뭐 우리 이 기업이 더 좋다 나쁘다 정도는 되지만 주가 상승을 보기는 힘든 거죠. 그렇죠. 상승 요인은 아니죠. 그렇죠. 평가 요인일 이미 주가에 반영된 수치라 보는 게 뿐. 타당하죠. 네. 이미 반영된. 그러니까 ROE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ROE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맡겨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꾸 어차피 이제 주가는 다 올랐으니까 이제 상관없으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하이스고 농심이고 뭐 이런 기업들이 공통적인 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잖아요. 네네네. 이거 제가 만든 그림은 아니고 사학감의 아스토의 책에서 제가 그림 인용한 건데 네. 여기 인용 자료가 안 적혀 있네. 하여튼 선행 투자라면 ROE가 쑥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를 ROE가 많이 여기서 집행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투자를 해가지고 ROE가 쑥 내려왔을 때 다시 ROE가 올라갈 때 여기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오른쪽이죠. 여기죠. 그러니까 ROE가 3, 4, 5, 6, 7 올라갈 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뭐 실적이 최고인데 왜 주가는 내려오지? 주가는 그 먼저 고점 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글이. 그렇죠. 시클리컬에서. 실적 최고치와 최고가는 일치하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네네네네. 이게 ROE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 그림 다시 봐요. ROE가 어떻죠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아하. 이제 투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걸 가지고 뽑아내는 지금 투자한 시기에 기업을 찾아요. 지금 뭔가 투자를 막 해가지고 하고 예. 있거나 그러니까 미국 여기에 대표적인 미국의 투자 그 농심도 뭐 미국에 작년에 투자 많이 했는데 돈 못 번다고 막 사람들이 주주들이 열받아하고 그랬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했던 간에 K팜 열풍 K 열풍 중에서 네. 라면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실적 확 좋아진 거 아니에요. 뭐 하이스도 그거 아니에요. 지금 뭐 투자해놓고 참 답답했는데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DDR5부터 이거 먼저 선투자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 대박 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이제 받아 적으시가 당황스러워. 아니 이거 받아 적어야죠. 뭐 열심히 이걸 적어야죠. 뭘 받아 그래도 적으세요? 이게 휘발성으로 금방 날아가거든요. 이게 디램이라 그러니까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시장의 방향은 네. 이제 여기서 ROE가 요 정도 올라온 거야. ROE가 요 정도 올라가겠죠. 요 정도. 사이클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순환적 사고라는 거는 그렇죠. 아직은 순환적 사고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 ROE가 올라오는 국면, 선행 투자기를 지나서 이익 회수기로 들어가는 뭐 한국 증시.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 내가 언제 그죠, 그거 가고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쪽집게처럼 알아요? 맞출 수는 그거를 뭐 없죠. 이렇게 쪽집게 맞추는 게 아니라 원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그걸 어떻게 과실을 언제 우리는 그걸 지켜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한국 주시장에 대한 선호도를 볼 때는 환율이 매우 중요해요. 원화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졌다 강해질 때 사면 돈을 벌었어요. 한국 증시 예외 없이. 여기서 중요한 건 예외 없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제가 예외 없이 아마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제가 뭐 이렇게 테러 같은 데 나오면 맨날 보여주는 게 원달러 환율 작년 10월에 1,440원일 때 저점이었다. 뭐 시계추가 이쪽으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맞아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해 주셨고. 맨날 말씀드리고 원화가 방향이 어디냐가 이 시계추의 진자를 폭을 결정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원화가 강해지면 되잖아요. 네. 원화가 어느 정도 강해지냐가 중요한데 이 그림을 보면 약간 그 추론이 되죠. 한국의 원화는 어떨까요? 뭐 상상해 보면 원화라는 거는 제가 뭐 책을 여기다 해놓으셨으니까 굳이 또 해놓으셔가지고 원화라는 게 뭐예요? 원화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돼야 원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원화가 강해지겠죠. 네. 글로벌 OECD G20 선행지수와 원화의 방향은 굉장히 비슷하게. 뭐 한국형 투자 전략 핵심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때문에 뭐 원화 방향은 글로벌 선행지수가 OECD가 돌아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돌아왔으니까 강해지잖아요.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실제 OECD 회원국의 경기를 선행지수는 6개월 정도를 선행해서 보여주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원화의 가치도 매우 유사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미국의 금리차 때문에 어쩌고 뭔가 이렇게 제가 내린 건 뭐 제가 답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결국 경기 선에서 글로벌 돌면 원화가 강해지더라. 근데 저가 생각해도 더 빠르게 강해지고 있어요. 약간 주춤했다. 결국은 근데 크게 보면 1,200원은 깨러 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래에 1,300원 밑으로 내려와서 1,270원 뭐 요로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1,2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 원화가 훨씬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클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다시 1,400원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작난다고. 불과 얼마 전이에요. 불과 얼마 전 한국의 특수성 얘기하고 뭐 한국은행의 미국과의 금리 차 얘기하고. 근데 제가 답은 모르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보는 방식, 제가 보는 프레임이니까 이거가 무슨 수학 공식 아니니까 꼭 따라라는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봐왔고 이번에 OECD 선행지수가 돌아섰기 때문에 워낙 강해질 것이다. 근데 속도가 좀 빠르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일주일 동안 가는 게 아니겠죠. 뭐 1,270원, 1,280, 90원 갔다가 다음에 갈 때 1,250원 깨로 가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원화가 다시 한 1,280, 90원 오면 주식을 사야죠. 이해했어요? 근데 또 다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다시 1,300원 올라가고 외국인이 뭐 한 3일 연속이라도 순매도 나오고 하면은 이것도 큰일 났다. 아니 그날 사시면 돼요. 예. 큰일 났다가 아니라 사야 되는 조정. 왜 그런 게 다음 그림이에요. 네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와 OECD 선행지수 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나라 OECD 선행지수 글로벌 선행지수가 100 이상일 때 사는 게 좋을까요? 100이라고 보면 100 밑에서 사는 게 맞나요? 밑에서 사야죠. 그렇죠. 예. 언제 팔아야겠죠? 100 이상일 때 팔아야겠죠. 근데 이제 밑에서 돌아설 때 사고 그쵸. 위에서 꺾일 때 팔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나봐야 알죠. 적당히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사는 거죠. 그쵸, 적당히 올라갔을 때 파는 거죠. 정확히 예. 저 꼭지는 지나봐야 이게 꼭지였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죠. 우리가 잠깐 점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략적인 이 정도에서는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내가 그러니까 주식을 좀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디선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쯤 가면 폭락한다는 얘기가 솔깃해져요.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얘기. 어디에서? 이럴 때도 나오죠. 빨간 지원. 09년 금융위기랑 코로나잖아요. 네. 이런 거 항상 나오는 건 아닌데 대략 요 정도도 있잖아요. 요 정도도. 네네네. 그러니까 대략 제가 보기에는 한 뭐 8 이 정도만 와줘도 그냥 주식 사야 되는데 이번에 거기도 안 갔어요. 저런 큰 위기 몇 번을 제외하고. 그렇죠. 근데 위기라는 게 이거는 사람이 내가 당장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였었고. 그때 팬데믹 때. 이거는 우리가 손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때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거의 10년에 한 번 뭐 언제 한 번 올지 모르는 거니까 차치하고. 그렇죠. 그걸 경기 순환만 놓고 보면. 그렇죠. 이 정도면 뭐. OECD 경기 선행지수 한 98 정도만 와도. 사실 이것도 정확히 98, 99 알 수 없는 건데. 그럼요. 하여튼 이게 돌아섰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으로 찍으려고 하지 말고 네. 선으로 이어서 생각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 원화도랑 글로벌 경기 좋아지니까 원화가 세지고 네. 이제 우리나라 다음에 따른 게 뭐겠죠? 한국의 수출 지표가 좀 낮아지겠죠. 그렇죠. 최근에 무역 수지가 6월에 약간 적자폭이 줄잖아요. 계속 적자 하다가 이 적자폭이 조금씩 줄고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흑자로 돌겠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되면 이제 아마도 이제부터 우리가 뭐 바이앤홀드 해야 돼 뭐 이러겠지만 그때부터 조심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지금 주가가 잘 나가는 주식들 몇 개 보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거 잘 나가는데 계속 잘 나가는 거 그리고 적자인데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대한민국이라는 수출 위주의 코스피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무역 적자에서 무역 흑자의 턴어라운드가 보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계속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럴 때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크게 터질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자꾸 코스피만 보고 있으면 얼마 전에서 얼마 올랐다 이런 거 그러니까. 보고 있어봤자 네. 별로 이런 데서 보면 안심이 되는 거죠. 아, 이 정도 레벨이어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은 PBR 1배는 아직 좀 더 가야 되고 그쵸. 비싼 것도 아니고 근데 수출도 그렇고 턴어라운드 하고 이제 있고. 오이선 이제 돌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그림도 연동되는 건데 오이선 엔수가 돌면 네. 우리나라가 글로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꺾여 내려올 때면 우리만 유독 빠져요. 이게 돌아서면 유독 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외 경기에 민감한 수출 주도 국가. 코로나 직후에 전 세계 상승률 1위가 코스닥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금융위기 직후에도 그랬고. 네. 한번 봤을 때- 꺾이면 혼자 그러니까 초기에 턴어라운드 할 때 주가가 다 반영돼요. 예. 그 타임을 놓치면 한국 증시나 한국형에서는 참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벌 때 그때 확 같이 벌어야 되는데 계속 이럴 것 같진 않은데 뭐 모르죠 저도.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예전도 아니고 한 달 전쯤에 홍춘욱 박사님이 홍 박사님 오셨어요? 제가 그 KBS 라디오 진행하는 거 성공예단 예. 비디오입니다에서 별측부록이라고 주말 방송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 책을 가지고 홍춘욱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아, 저번에 홍 박사님 만나서 얘기한 네.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때 홍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한국 주식은 네. 미국 주식처럼 넋 놓고 장기 투자했다가는 잘못 그냥 골로 간다. 슬픈 얘기예요. 슬픈 그쵸. 얘기인데.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 벌 때 확실히 그때 벌어야 되는데 결론으로 딱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그 벌 때의 초입이다. 아니죠. 초입은 작년 가을이죠. 아, 네, 죄송합니다. 아쉽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가을인데 예, 그럼 한 허리쯤 왔나요? 무릎? 그것도 모르죠. 지표가 예. 그러니까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냥 자꾸 대표님도 여기냐 여기냐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점으로 찍어서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또 이제 무릎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은 저거 보고. 열심히 주식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막 밀렸을 때는 뭘 사야 될지 고민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고 어쩌면 뭘 더 좋은 걸 사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게 낫지 자꾸 여기가 얼마까지 이거는 사실 별로 뭐 적절한 고민은 아닐 수 있죠. 정신 차리고 지금은 주식 열심히 할 때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여튼 그런데 한국이 그런 상황이고 이거 우리나라가 이제 원달러 기준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첫 주제가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요 그림이죠. 결국 요 순환적으로 요게 올라가는 네네네. 구간이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ROE. 요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할지 네.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잘 모르겠죠. 뭐 이렇게 이것도 과거 ROE보다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요만큼 못 올라갈 거예요. 11%씩. 아, 그래요? 못 가죠.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제 자기 자본 100만 원 가지고 11만 원 벌기는 어렵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전체 시장이고 예. 어떤 기업은 이런데도 엄청 많이 버는 게 있고 왜 이게 낮으냐면 못 버는 계속 돈을 못 버니까. 아, 합산이잖아. 서메이션 한 거잖아, 이거는. 그렇죠. 저희 쩌리들 껴 있으니까. 그렇죠. 쩌리들을 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튼 표현이 너무 그렇지 않아요. 싫어들 하실 것 같아, 기업 관계자가. 아유, 아니요. 오늘 말을 너무 거칠게 아니, 얘기하는 괜찮습니다.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이게 듣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죠. 제 생각에는 ROE가 그래도 9% 전후까지는 가지 않을까 보아요. 요 정도는, 예, 요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거는 뭐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뭐. 지금 ROE가 한 3 정도 있는 건가요? 3 가면서 나라가 망하죠. 이거 한 7.58 정도. 아. 예. 그 정도 있어요. 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그러니까 뭐 원화 얘기를 드렸고 OECD 선행지수와 같이 보면 네. 전반적으로 주식을 지금 오늘 이렇게 장이 빠지고 있어도 그래도 해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죠. 두렵지. 어떻게 안 주식이 항상 두렵죠.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네. 다들 두렵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300포인트 오르고 50포인트만 조정받아도 두려운 게 인간의 마음. 저 또 오늘 이렇게 빠지니까 주변에서 주식 잘하는 사람들 저도 알고 뭐 네. 친하니까 네. 불안해하죠.
근데 이런 거죠. 왜 저한테 물어보겠어요. 네네네. 뭐 저한테 물어봐서 포지션을 결정할까요? 뭐 알던 사이인데 그냥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말 할 줄 아니까. 그래서 그랬죠. 뭐 어디가 뭐 2,600입니다. 2,000 이거는 정말 저급한 논리고 그게 뭐 얼마 갖다 샀을 거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주식을 우리가 좋은 기업을 그래도 합리적 주가에 사는 기회로 삼을 거냐? 네. 아니면 어쩌면 이미 좋은 기업들도 너무 비싸져서 다 나쁜 주식이 돼 있다면 어떻게 나쁜 주식을 잘 팔고 나갈 거냐? 그러니까 굿 컴퍼니 굿 스톡은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럼요. 굿 컴퍼니가 굿 프라이스일 때가 굿 스톡인 거죠. 네네. 근데 굿 컴퍼니 너무 뭐 괜히 어서 되니까 원래 이 굿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굿 컴퍼니가 배드 프라이스일 때 비쌌을 때는 배드 스톡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은 굿 컴퍼니를 찾아야겠죠. 철저하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만 전자일 때는 배드스탁. 배드스탁 물론 사이클마다 몰랐죠. 근데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0만 전자 외칠 때는 배드스탁일 확률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PBR도 너무 높았고 PBR이 고점을 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네네. 그냥 PBR이 밑에서 올라가는 거랑 상관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좀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면 생각나는 게 내가 여기 다시 출연하게 된 게 네네네. 한 와이스트리트 옛날에 삼성을 한번 내가 여기서 얘기 한번 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던 얘가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네네네. 하여튼 욕을 먹었던 기억이 나서 네네네. 그때가 대표적으로 많은 그 사이클적인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막 말이 많을 때였는데 기본적인 거는 뭐 저도 몰라요. 그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뭐 삼전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시크릿컬적 요소가 되게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제가 함께 고민하시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네네네. 함께 고민해야 네. 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주식이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PER의 상승폭이고 PR의 상승폭. 네, EPS가 회색 선이에요. 예. 주당 수익. 지금은 전 세계 뭐로 올라온 거죠? PER이 올라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배수, 그렇죠. 멀티플 위주로 먼저 올라왔다. 그러니까 PER로 비싸다 말하면 불과 한 달 전에도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포드 PER 12개월 뒤 네. 선행 EPS로 맞는 PER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정말 사이클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거의 한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막 PR이 15배 넘어가지고 너무 비싸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럴 때가 기회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92년에 하락하고 멀티플 먼저 반등해가지고 쫙 올라오고 94년에 94, 95년 이익 돌고 이해하셨어요? 네. 2000년도 그랬었죠. 2008년도 그랬죠.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반복. 특히 우리나라는 네. 계속해서 강조 드립니다만은 경기 순환을 너무 많이 타는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한국이 시크릿하래요. 왜냐면 글로벌 경기에 수출하는 나라니까 전 세계 경기가 아까 뭐 글로벌 선행지가 뭐겠어요. 글로벌 사람들이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수요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어제 이제 미국 CPI가 나왔는데 소비자 어떤 물가 분은 지수. 앞으로 물가가 엄청 낮아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느리게 낮아지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봐라. 이제 물가 이제 낮아지는 속도가 장 박살을 낼 거다. 정말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물가는 어느 정도 좀 문제죠. 앞으로 약간 상당한 고인플레이션 시대가 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좋나요? 일본은 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그렇죠.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적절한 물가와 적절한 금리가 필요한데 지금 다소 높지만 네. 하여튼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럴수록 비용, 인플레 비용이나 이자 비용보다 돈을 더 버는 기업 쪽으로 가겠죠, 이제부터는. 그런 기업을 찾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더 효율적인 기업. 이런 거죠. 우리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 네. 내용이 결국은 브라질에 비가 많이 내리면 커피 원두 커피 가격이 네. 폭락하니까 브라질 원료 가격이 내려가서 네. 스타벅스 주식 실적이 좋아지니까 사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농심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곡물가가 확 올라갔다. 팜유랑 예. 라면 튀기는 거. 그게 내려왔는데 작년에 판가를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갔는데 네. 라면 가격 크게 내리고 본 적이 있어요? 절대 안 내리고 안 가격은. 되죠.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근데 라면은 제일 쉬운 예고 많은 기업이 가격을 그렇게 적응해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응해서 돈을 버는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또 그걸 못 버티는 기업은 망해서 없어질 거니까 더 얘네가 많이 벌죠. 이게 쌓여가면 이 기업이 이익이 커지겠죠. 기본 개념이 그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지금 이익이 더 좋아지고 있는 거고 아까 마이너스에서 적자 흑자로 도는 기업은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고 이게 네네네. 그 두 개를 찾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게 EPS 장세로 바뀐 거죠. 이익 장세로. 그게 지금이요 아니면 앞으로? 지금 그거 시작됐죠. 지금. 그게 이제 시작이 된?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EPS 장상인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아직 대부분 기업들이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보여주는 기업들이 1분기 실적까지는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뭔가 플러스 흑자를 보여주기보다는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드는 것까지 정도만 보여줬고 그게 좀 있으면 흑자로 도는 걸 반영하는 거죠 이미. 그렇죠. 그거를 미리 이제 주가는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6개월 뒤 것 정도는 반영하는 거죠 이미.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실적 EPS가 개선되는 것들이 나타나면 그로스 레이트를 보겠죠. 예. 그러니까 실적의 증가 폭을 보면서 또 주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오늘 사실 교육 자료에 있는 건데 하나 넣어 갖고 온 게 이건데 네네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이 컨센서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왜 얘기하게 됐냐면 네. 최근에 이제 저는 리서치를 이제 안 하고 있지만 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갖고 막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예. 뭐 애널리스트가 추정치가 뭐가 맞냐 틀리냐 뭐 미래를 반영 못했다. 이건 정말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 컨센서스는 레벨이 아니라 추세와 변화를 보는 거예요. 레벨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컨센서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 컨센서스가 안 변하고 있어요. 계속 예. 몇 개월째. 예.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낮출 타이밍하고 나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안 좋은 건 알고 있으니까. 제일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오면 한꺼번에 팍 낮추는 거예요. 그거는 전세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이걸 저기 혹시 애널리스트 세미나 교육하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이에요. 저희는 되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컨센서스가 계속 잘 말하고 빵빵빵 있는 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컨센서스의 가정을 보시는 거예요. 자료에서. 이게 좋아지는 가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확 안 올려요. 이 컨센서스를. 그렇죠. 이 가정이 강화되면 확 올리겠죠. 이번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잖아요. 네. 바닥은 친 것 같은데 처음에 움찔움찔하다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그때 막상 수주 나온다는 얘기 들리니까 막 쭉쭉 올렸잖아요. 네. 이해하세요? 그렇죠. 약간 그게 후행일 수는 있는데 그걸 선행하려면 그렇죠. 논리를 먼저 봐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 변하냐 안 하냐 보는 거지 이게 핵심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애널리스트 자료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게 얼마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거 갖고. 최근 이 추진 중요한데 하여튼 이게 핵심이에요. 이 컨센서스라는 거는 굉장히 후행적 내지는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인데 지금 이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럼 ROE도 더 올라가겠죠. 네. 이제 돌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저번 주에 업데이트한 거니까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게 금융 때문이다 그래요. 예? 금융 때문이다. 금융 때문이라고. 은행 같은 데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컨센서스 못 믿겠다를 하시잖아요. 은행 금융을 제외해서 봐도 뭔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내리막은 끝났다. 예. 그렇게 된다면 2023년 특히 2023년이 이런 식의 흐름이 확실히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익이 돌아서 지금 뭔가 EPS 장세로 전환되는 모습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로 제가 주제를 몰고 가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핵심은 여기서 오늘 그 윤조 당신은 네. 지수 상단 2,650을 보니까 2,700, 2,700, 2,800을 보십니까? 3,000 보이시나요? 네. 혹시 저째로 썸네일에 그런 제목을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하수들이나 그거는 정말 수준이 있는데. 지금은 주식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좋은 기업을 골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짜냐. 그 싸움이 시작됐고 그거의 기준은 결국 이익 측면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네. 그랬을 때 일단 떠오르는 건 수출주예요. 장이 수출주. 흔들려도 네. 그냥 이러는 거죠.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한번 막 또 안 좋은 얘기는 혹 빠지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리고 뭐 또 반도체, 뭐 라면 회사 해당되는 거고 네. 뭐 방산 기업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지금 수출 잘 되고 있는 거. 그리고 네. 그 화장품은 어떨까요? 화장품도 옛날에 뭐 중국향 화장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수준 그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주사 맞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특정 종목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미용,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숫자가 좋고 더 좋아지거나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게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네네. 그냥 그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매크로를 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10만 진짜 외칠 때는 매크로 환경이 너무나 좋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매크로의 약한 고리를 뒤져야 돼요. 그때는. 약한 고리를 뒤져라. 너무 좋을 때는. 그렇죠. 네네. 어디에 약점이 있냐. 그러면 당장 그때 제가 삼성전자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했던 게 수출 증가율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때.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너무 강했고 더 개선되기가 쉽지 않으면 꺾이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 약한 고리 부분이. 그렇죠. 우리는 방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방향과 그렇죠. 속도.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은 방향은 속도는 모르겠어. 저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네. 돌아선 거는 아니까 여기서 무엇이 좋아지냐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는 일단 우리가 이 주가가 이익이 개선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케미칼 주식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최근에. 선호하지는 않는데. 특히 NCC 석유화학. 뭐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움직이냐면. 그걸 왜 움직이는 거예요? 하여튼 뭐 코스트가 이제 개선되는 거니까.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안정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비슷하게 두바이 수입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자꾸 예로서 말씀 라면 산업도 이랬지만 이런 기업이 라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놨는데 가격을 정가해서 팔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골라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가격 전가를 이미 했거나 계속하고 있는 그리고 원재료 부담은 줄어들면서 이익이 훨씬 더 좋아지는 네, 그렇죠. 그리고 수출이 더 잘 되는 요거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 됩니까? 자동차주가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받는 시나리오로 스토리로 좀 언급이 되는 게 경기 침체 온다는데 그 값비싼 자동차 사겠느냐?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도 좀 더 줄이고 있고 특히 수출할 때는 원화 1달러치 팔아 그 1,400원 벌 때랑 1,200원 벌 때랑 뭔가 좀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또 여러 가지 네,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완성차에 대해서 그래서 좀 주춤했던 거예요. 사실 이미. 네. 그리고 그냥 한번 반문해 볼까요? 우리가 저번에 미국에서 보조금 안 나온다고 자동차 쪽 확 빠졌을 때 있어요. 네. 그때가 사는 기회였던 거고요. 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굉장히 빠르게 자동차의 교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주가는 친환경. 미래를 반영하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친환경까지도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디 제주도 놀러 가셨다 쳐요. 예. 옛날 차 몰 수 이렇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중고차 이런 업계도 다 뒤집어서 판이 바뀔 거로 보는데 네. 이제는 센서 없으면 운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례인데 저번에 방송에 또 했던 얘기 또 하게 돼서 좀 그런데 괜찮아요. 남의 집에서 하셨던 그래요? 건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실례예요. 어떤 또 어르신들 모시고 저도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밥을 네네. 먹을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술을 안 먹는데 저 혼자 술을 안 먹은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호야 네가 운전해라. 네가 아, 막내니까 이런 거예요. 와, 근데 차가 좋은 차인데 옛날 차인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 것까지 갔는데 네. 그 아파트에 주차를 못하게 해둔 거예요. 뭐 센서가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와, 진짜 제가 무슨 게 아니라 띠띠띠띠 소리 나 그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을 정도 완전 옛날 차인데. 하여튼 좀 그런데 하여튼 오래된 차예요. 오.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 그 정도 차가 아니어도 점점 차는 다 교체될 거로 봐요. 한 번에 전기차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수요 변화들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자동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차 주식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가는 것도 있잖아요. 뭐 지배구조 이슈 때문이라고 해서 뭐 현대모비스가 더 못 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완성차한테만 마진 줬다면 이런 논리도 가능하네요. 부품업체한테 마진을 좀 더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자꾸 이게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할 게 아니라 할 만한 게 뭐 있냐 찾다 보면 훨씬 자동차도 다른 생각이 드실 거라는 거죠. 네. 자동차에서 중고차 업계도 보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자동차 합전연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LG전자의 전장도 더 좋아지겠네 생각도 들 수 있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엔 자동차는 나름대로 글로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겨내고 살아남았어요. 뭐 이겨내고 살아난다는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 어떤 예방주사 같은 나라가 중국이라 보는데 중국.
중국이 소위 애국운동 애국주의가 벌어지고 경제보다 군사 우선을 갔을 때 우리 기업들이 많이 밀려났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케이팝 아닐까요? 아, 그러면- 케이팝은 중국에서 이제 많이 밀려났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나 성공했잖아요. 자동차도 똑같잖아요. 탈중국하면서 서방에서 성공. 그렇죠. 자동차도 지금 중국 내에서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1%대 아닌가요? 그렇죠. 이 그림이에요. 이게 저번 우리 시중에서 때는 연관점만 들었는데 사실 시발점은 제가 외의사 자료 봤더니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별거 아니라 이게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수출 비중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4월 건데 중국의 수출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수출 비중, 수출 전체 비중이요? 금액 중에 옛날에 30% 넘었던 게 지금 19%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 중에 중국의 비중. 네. 미국 같은 게 10% 미만에 있다가 이제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거의 중국과 붙어버렸죠. 우리나라 수출 1, 2위 국가가 곧 역전될 수도 있는.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 이 둘이 합치면 40%고 나머지 60%는 변화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올라오고 있는 거냐면 아세안, EU, 뭐 인도 이런 데가 엄청 올라와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처럼 그 옛날에 미스 A라는 그룹이 있는데 수치가 있던 네네. 거기 중국 멤버가 둘이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블랙핑크에는 태국 멤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거 좀 이게 정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 제가 경향신문에 혹시 쓴 칼럼이 있어요. 제가 오늘자로 아침에 아, 제가 한 달에 한 대표님이 번씩 쓰신? 네네. 윤지호의 함께 투자 고민하시죠라는 칼럼을 쓰는데 거기에 예. 이 글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모멘텀이 강한 업종을 사야 돼요. 지금은. 그게 이번에 수출 쪽에 사이드에 좋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뭐 케이팝도 있었지만 자동차도 그거 자동차 미국에 투자 더 안 되면서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죠? 반도체도 있잖아요. 많아요. 지금 찾아보시면. 그렇게 진출 못하는 것들은 되게 이러한 소위 성장에서 소외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조금 소외당하고 네. 따당하고 막 제재당하고 해도 미국 쪽으로 가서 잘 파는 것들에 더 집중을 하면 된다. 딴 데서 미국 타 시장으로 성공한 것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자꾸 특정 종목 얘기해서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같은 거 중국에서 완전 밀렸는데 네네네. 미국에서 맥컬리 컬킨이라고 옛날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예, 나홀로 집에. 그 친구가 신라면을 이렇게 먹을 줄 누가 알았나요? 막 나오던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지금 뭔가 우리가 따로 팔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전 세계에서 수요를 해주시죠. 소비를 해주는 거의 핵심이 지금 어디죠?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소비가 강해요. 지금 미국 경기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네. 미국 경기가 좀 있으면 망가질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안 좋게 보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 경기 좀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망가진다 보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과거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하는 순간 다 망가졌다.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하다가 내리는 순간 박살난다. 뭐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 논리로 현대기아차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깊은 한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이게 한숨. 되게 기계적 적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여기서 긴 얘기하는 그런데 하여튼 과거 인하기 전과 지금 상황 보면 고용 자체가 달라요. 고용이. 아, 그렇죠. 고용 시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에 관한 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왜 좋을까? 아니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미국이 왜 고용이 좋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아니 뭐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 공장을 세우고 그래서 서비스 임금도 안 내려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저 뭐 트럼프 때부터 리쇼어링 하면서 뭐 자기네 나라 공장 뭐 해외에 있는 공장 다 들어오라고 하고 여기다 지금은 지으라고 이제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그게 시작됐는데 미국 고용에서 완전히 망가진다? 전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일자리가 많아지는. 그리고 서비스 업적도 심지어 팁플레이션, TV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때로 서비스 업종 사람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 뉴스 아이템이 많이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팁 문화 이거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느냐 막 고민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너무 그냥 표현형인 걸 말씀드린 건데 네. 그래서 고용이 과거와 형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온갖 얘기를 갖다 붙였지만 70년대 인플레이션 코스트 인플레이션은 그때는 노동조합이 세가지고 글로벌하게 그때 기억나세요?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빌리 엘리엇. 영국 탄광촌 배경을 했던 영화. 네네네. 영국 영화인데 하여튼 발레하는 뭐 그 발레. 네. 그 소년이 남자애가 그 발레 당시가 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미국은 영국은 어마어마하게 그 노동조합이 세니까 고용이 임금이 굉장히 경직적이었잖아요. 예. 뭐 그런 시대를 자꾸 비교하는데 다르잖아요 지금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도 뭐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잖아요.
동의하기 힘든 표정이신데 하여튼 아니 그 국내에서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든지 잘 글 몰라가지고 지금 막 생각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제 친구가 이제 편의점을 몇 개 하는데 네. 생각보다 이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는데도. 여러 가지로 험한 일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건 뭐 그때와 교육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미국의 소비는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가 결론이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온다기보다 그냥 경기 하강, 인플레를 잡기 위한 자꾸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냥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 다가 아니라 그 좀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항상 이게 참 양극화되고. 표현이 좀 그런데 근데 어려운 사람이 힘들어진다고 경제가 망가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 기업이 망한다고 경제가 망가지지 않아요. 좋은 기업이 더 좋아지면 이게 참 좀 자본주의니까요. 네, 현실적이고. 그런 게 현실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기부 많이 그렇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참-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또 하나 보는 데이터가 이게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인데 네. 오늘 흥미로운 데이터 완전 랠리인데. 아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나 뭐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추론은 네. 그냥 소설이잖아요. 네네. 그래도 오랫동안 리서치 했던 사람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래서 보는 다들 윤지호 대표님을 좋아라 하는.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다른. 윤지호 대표님 불러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진짜요. 무슨 농담하지 마시고. 진짜요. 하여튼. 근데 이 데이터가 되게 흥미로워서 제가 우리 리서치센터 기존 전략팀 사람들이랑 한참 얘기를 했던 데이터인데 본래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 그림만 갖다 놓고서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하길래 네네네.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금리를 낮춰야 됐다. 과거에. 막 리세션이 오고 막 코로나 이때 뭐예요? 금융위기 때잖아요. 이거 코로나 때. 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염두에 두는데 그러니까 고용이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더 큰 다른 점은 이거예요. 아니 뭐 이미 긴축적이어서 너무 작년에 생각해 보시죠.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오랫동안 자본시장에 있었는데 1년에 금리 0에서 5% 올리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 무서웠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전사했던 거고 채권의 학살이 나온 거고 소위 M2 증가율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적 사고를 말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더 내려가야지 저게 해당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순환적 사고. 대출 태도가 굉장히 경직적인 건 맞는데 이게 막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런 상황. 과거와 굉장히 다르죠. 과거와. 네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실질임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실질임금이 이게 돌아서고 물가가 안정된 실질임금이 돌아서는 순간 미국이 소요를 더 수입해 줄 거라는 거예요. 수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 증가율이니까 미국에. 네네네. 실질 임금은 계속해서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가 임금 증가율은 조금 완만해지고 있잖아요. 물가가 내려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명목 소득 보면. 말고 실질 임금.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그랬는데 이제 약간 그게 진정되면서 뭔가 더 약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뭐 자기가 운전하는데 네. 유가 막 오르다가 유가만 내려가도 기름값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연봉이 10% 올랐는데 물가가 10% 올랐으면 똔똔. 그렇죠. 근데 내 연봉은 10% 올랐는데 물가가 20% 올랐으면 마이너스 10%. 이게 이제 상대적인 실질 임금. 미국의 수요 여력이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게 견고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다 잘 살지는 않겠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할 텐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뭔가 자동차를 사준다니까요. 자동차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동차가 의외로 뭐 자동차 교체 수요들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들 미국에서 인센티브 같은 거 절 주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것도 아까 OECD 선행지수랑 같은데 이제 뭐 보통 투자 교과서들 막 보면 뭐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에 50 이상일 때가 좋고 그렇죠, 서베이가 나. 확정 이것도 공략. 우리나라는 보세요. 그러니까 50 이하에서 50 넘어가면 우리나라 주가가 막 좋다고 볼 때는 좋았는데 하여튼 50 밑에서 돌았을 때가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좋아요. 밑에서 돌아설 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제조 경기도 돌면 우리나라도 좀 뭐 수출할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쪽 모멘텀이 강한 편이고 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글로벌 약간 지금 재고가 많아서 좀 문제인데 유동성도 돌았고 요게 좀 높아요. 재고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지. 아직 재고는 많이 소진이 되질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지금. 근데 반도체도 이렇게 돌아서는 게 내년쯤이면 이거 많이 소화되겠구나 하는 거잖아요. 이름에 뭐 연말쯤이면은 재고가 어느 정도 좀 의미 있게 소진되겠다라는 전망도. 근데 여기 도는 순간 여기 보여주시다시피 OP 마진이 돌겠죠. 그럼 아까 처음 그림 가면 네네네네.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야 한 배도 넘어가고 한 1.1배 이상에 가는 강세장이 나오겠죠. PBR. 이 한 배에서 1.1배 갈 때는 종목 확산이 확 나올 거예요. PBR 1배에서 1.1배 가는데 종목 확산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글로벌 경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좋아. 우리나라도 다 좋아지면 네. 그냥 별로 돈 못 벌던 애들도 이제 좀 다 같이. 그냥 좀 나아지니까. 온기가 확산되는. 그렇죠. 그게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배 갔다가 또 쉬었다가 한 배 갔다 쉬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온기가 퍼지길 기대하면서 PBR 1배에서 1.1배 갈 때 더 온기가 퍼지니까 다른 뭐 가치주라든지 지금 못 가던 쩌리 같은 저기 깍두기 같은 친구들을 같이 포트에 데려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건 아까 아니죠. 말씀하신 미국에 집중하고 소비시장 좋고 그쪽에 잘 나가는 애들에게 더 성장이 그래도 나오는 애들에게 집중하는 게 나을지. 성장이 하는 거에 집중해야죠. 그거는 어디까지 헤맬지 모르는 거니까. 네네네. 이거는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들은. 글로벌 경기가 확실하게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흑자 나오고 확실하게 됐을 때 온기가 확산되겠죠. 그러니까 온기가 퍼지는 거는 뭔가 데이터로 더 확인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놈들은 이미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근데 지금 나중에 좋아질 거를 미리 지금 했는데 그게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의 희소성에 지금 더 집중을 하고 포트폴리오도 그쪽으로 더 집중을 하는 게 업종 내에서도 철저하게 더 집중해야죠. 업종 내에서도 되는 업종도 집중하고 업종 내에서도 되는 놈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이럴 때는 또 잘 오르던 게 더 오르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저기 뭐 1,500등 하는 애로 돈을 버는 거나 네. 1등으로 돈을 버는 거나 같은 금액을 번다면 마찬가지인데 네. 1등이 더 잘 달려간다면 당연히 잘 달려가는 애한테 올라타야겠죠. 근데 이제 온기가 이제 돌아설 걸 지금부터 사실 원래 보통 더 편한 좀 이렇게 형식적인 자리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네. 뭐냐면 그냥 때를 기다리시면 된다. 그 종목들을 갖고 있어서 막 끙끙 앓으면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 말을 듣고자 하실 테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이랬을 때 그렇게 하는 거는 현금 갖고 있는 게 낫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현 국내 성장 축 중에 챗 GPT가 있다는 건 다 알던 거니까 이게 챗 GPT가 이렇게 가입자가 빨리 느니까 엔비디아가 엄청 올랐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고퍼 내 저 PBR주라는 개념이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논문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높은 위험이 성장주인데 좀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역시 성장이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국면에서 성장이 없는 지금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아직까지 화창한 계절이 아니라 어스름한 이런 구간. 근데 이럴 때가 돈을 벌긴 좋은데 이럴 때 그나마 표적을 막 산만하게 해가지고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탄총을 쏠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뭐 저도 말로 이렇게 하니까 쉬워 보이지 뭐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기본적 원칙은 이거예요. 이거는 그 초과 수입 바이브럴 액세스 리턴스라는 책에서 제가 그림을 따라 쓰는 건데 이 성장 아까 EPS 성장 나오면서 PER 비싼 걸 사는 거죠 이때. 예. 이 전략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PER이 내려오는 순간 때려야겠죠. 사이클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게 적자니까 PER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하이닉스?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쵸. 저번에 7만 원대 산 사람들은 지금 만세 부르겠죠. 벌써 한 5만 원 오른 거잖아요. 말이 5만 원이지 그 시점 큰 게. 그렇죠. 한 어마어마하게 60%막 이렇게 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한 발 앞서 사야 되고 한 발 앞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가장 강하게 이 고속 성장이 턴어라운드잖아요. 한국은. 요게 굉장히 한국 주식은 뚜렷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저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쓴 책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쓴 이제 사이클 없이 가는 것들 위주로 이제 보신 분들은 그걸 한국 시장에 대입을 했다가는 큰일 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이제 뭐 제가 말한다고 제가 답을 다 알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가 뭐 이제 어깨에 있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쪽이고 근데 뭐 다르게 돈도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거는 뭐 정형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지금 왜 이게 더 지금 난리가 났냐면 제가 봤을 때 왜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소위 그로스에 대해서 확 이렇게 더 반영이 되냐? 사실 일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일본이 이게 장기 어떻게 보면 요소 총 요소 생산성이거든요. 노동과 자본을 갖고서 얼마나 생산하냐인데 네. 일본이 이탈한 뒤에 답이 없잖아요. 계속 디프레잖아요. 일본은. 네. 일본 재밌잖아요. 이번에 남들 다 금리 올릴 때도 혼자 안 올리고 버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돈 풀었는데 인플레 좀 나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인플레 좀 그렇죠,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디프레이션이 정말 디프레이션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이제 결국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총 요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생산성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기술로서 커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이쪽으로 막 더 몰리는 이유가 기술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기에는 제 지식도 짧고 하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전통적 밸류에이션으로 워렌 버핏이 말했던 그냥 해자 이것만 갖고 하기에는 기술적 해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한국에 어떤 기업을 사야 되냐도 보이잖아요. 네. 기술력이 일단 바탕되는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 보시면 요번에도 PER인데 PER이 높고 PBR이 낮잖아요. 시장이. 네네네네. 요렇게 턴어라운드 스타일이에요. 여기 바닥에서 돌 때. 네네네네. 요 국면이라는 거고 네. 요 국면에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이익 성장이 나와서 PER이 비싼데 무조건 PBR이 0.2, 0.3은 은행주 사야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네. 업종 내 상대적으로 PBR이 괜찮은 것들, 합리적인 것들, 리즈너블한 걸 프라이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버핏이 말했던 거는. 네. 그것들을 찾아내는 싸움이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 과 상관없이 상당히 강력한 지금 현재 모멘텀을 받고 있고 네. 앞으로 더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극단을 보면 자동차가 제일 좋은 곳에 속해 있고 네. 반도체가 제일 안 좋은 쪽에 있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쪽도 있는데 반도체라는 게 이제 뭐 답답하면 반도체라도 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라도 그럼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경기가 돌아왔으면 아까 오이시선에서 100 밑에서 전 세계 경기가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이때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아웃퍼포머예요. 10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전 세계도 다 골고루 괜찮아지겠죠. 온기가 퍼지는. 그럼 삼성전자 팔아서 딴 거 사요. 그래서 이때 되면 한국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 삽니다. 이건 외국인 투자자들 이거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저기네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천기 누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홍 박사도 아마 이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 다 맨날 하던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인수가 요 밑에 구간에서는 헷갈릴 때는 전자 사는 거예요. 헷갈릴 때는. 외국인이 계속 전자를 사겠죠. 이러다가 네네네. 여기 여기 100을 딱 넘어가면 2021년에 제가 삼성전자 한참 얘기할 때 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욕을 먹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는 삼성전자를 안 사죠. 우리는 삼성전자를 10만 년째 외치고 다들 흥분하고 있었지만 네. 그때도 외국인들은 팔았잖아요. 팔아서 딴 거 사고. 그렇죠.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똑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같다는데 막 타고날 수는 없지만.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수치. 요만큼 업데이트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 계속 이쪽을 사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 시총 비중이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잘 보시면 네. 반도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레벨업 될 때 특징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한국은 외국인들 봤을 때는 한국에 딱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전자가 뭐 좋든 나쁘든. 사실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각 섹터별로 1등 주식들 위주로 또 담아가고 그러니까요. 반도체는 뭐 이렇게 답이 좀 있잖아요, 그들은. 전주에 그래서 컨서스를 봤더니 이거는 매주 저희 정다운 연구 컨터 자료 내가 보는데 이쪽들은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쪽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쪽은 근데 코스피도 좀 올라오고 있고 올라온 것들 봤더니 IT 하드웨어 같은 거 확 좋아지고 있는 거고 뭐 화학도 아까 실적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 NCC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EPS 개선되는 걸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거는 아까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읽을 때는 저게 동행하거나 후행한다라는 것도 네. 염두에 두고 저들의 논리, 가정, 그게 어떤 방향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 하여튼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죠. 지금 올라가는 상향 흐름이라고 보는 건 추정하는- 밑에서 이제 돌았으니까. 네. 아까 봤지 이제 돌았잖아요. 네네. 당분간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저 시총 비중 보면 업종 내 시총 비중이 지금 가장 많이 있는 게 2차 전지거든요. 네. 이것도 좋긴 한데 이게 좀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 자동차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이거 줄이고 조선 최근에 많이 샀거든요. 조선. 좋은데
하여튼 안 오른 게 뭐 이런 밑에 반도체, 뭐 전기전자 이런 쪽 같아서 방산도 좋긴 하지만 많이들 시총이 늘어났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펀드 매니저는 아니어도 나라면 뭘 더 살까? 꼭 뭐 예. 기관이 사서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는 이미 좀 반영된 게 있을 수 있고 덜 반영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식으로 접근하시면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장이 빠지니까 뭐 얼마나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럴 때 어쩌면 기본적인 고민은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냐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소위 아까 처음에 말했던 EPS가 좀 개선되고 있거나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의외로 선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또 위로왔던 사람들이 살 거니까. 근데 뭐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급이 되게 약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흔들림이 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 14일 저희가 촬영을 하는 사이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이 2.8% 떨어졌네요. 그래요? 예. 코스피는 0.7% 밀리는데 그쳤는데 코스닥은 저기네. 에코프로 BM이 10% 폭락했네요. 아까 이게 뭐 어떤 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10%나 폭락을 했어. 이게 좀 심하네. 그렇게 나는 2차전지도 좋아하지만 이게 이 시총 비중 보시면 쏠림이 그냥 사실은 주요 업종 시총 비중이 1월 대비해서 이게 거의 2차전지를 많이 산 거죠. 시총이 많이 늘었죠.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이번 윤지호 대표님 편을 들으시는 분들이랑 다 이해를 좀 하실 것 같고 하나만 더 끝내시기 전에 질문 드려도 돼요? 예, 지금 시장 저도 봤습니다. 좀 어떻게 됐나. 네, 그냥 뭐 코스닥이 작살났습니다. 아, 진짜. 뭐 3년 전 같은 건 안 빠졌네, 진짜. 네, 그쪽은 안 빠졌고 지금 이제 그 배터리 양극재 그 3대장이 많이 빠져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 질문 몇 개 하시면 그럼 답변을 할게요. 그럼 예, 어떤 것들. 아니 왜냐면 이제 중국 쪽을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일단 아까는 그래도 윤 대표님은 되는 쪽, 잘 나가는 쪽 위주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근데 중국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예. 중국 소비 그냥 다 기대도 너무 못 미치고 있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보면 저 나라 이러다가 디플레 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슬슬 중국이 금리도 낮추고 경기 부양책도 더 많이 쓸 것 같다라는 전망들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발표가 될지는. 그 필요성은 거기서 느낄 텐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관련주들이나 중국 경기에 기댈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네, 물론 이게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전제로 또 여쭤보는 거 중국은 죄송스럽긴 예를 들어서 한데. 지금 그 블룸버그 보면 이제 그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데이터가 있어요. 네, 매우 네,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게 각 나라의 M2 증가율을 서메이션 한 거예요. 합산한 건데. 각 나라 광의의 통화 증가율을. 그렇죠. 그걸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지역이 확실히 돈을 풀고 있거든요. 미국의 지역에서. 선진국들은 죄고 있지만 뭐 미국 외 지역에서. 그렇죠. 근데 그 중국도 그쪽에 M2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거로 보고 있어요. 첫째. 네.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번 전인대에서 확인된 게 중국이 경제보다는 어쩌면 자국의 패권 우선 정책을 천명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어쩌면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구간에서 중국의 매력은 계속 떨어질 거로 봐요 저는. 그리고 더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네. 오늘 제가 경향신문 칼럼에도 썼는데 길게 보면 우리한테는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이 차이 아메리칸의 시대처럼 세계화, 세계 경제에 완전히 편입을 더 가속화했다면 네. 아마 우리의 반도체 산업도 다 잡혀먹었을 것이고 모든 게 다 뺏겼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선을 딱 걷죠. 자본주의는 여기까지고 우리는 사회주의를 놓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식으로 가는 순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기술 경쟁, 기술 아까 제가 처음에 밸류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기술력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네네네. 밸류에이션 3.0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1.0 시대가 그레이엄의 소위 재무제표서로 담배꽁초 가치만 보는 거였고 네. 2.0 시대가 아까 어떤 해자를 보는 그리고 뭐 브랜드가 좀 비싸더라도 사실 버핏은 굉장히 비싼 주식도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시대가 뭐냐면 결국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뭐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테슬라, 아마존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왔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중국이 그런 기술을 가져가고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중국에 종속될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어쩌면 완전히 그걸 놓쳐버렸죠 이제.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위기 속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꾸 중국 관련주를 물어보는데 중국과의 경제는 갈수록 더 줄어요. 아까 수출 중국 의존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 관계 의존성을 줄여야 된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네. 관계 의존성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그 중국계 그 이코노미스트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단어를 썼던 게 차이 아메리카는 관계 의존성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관계 의존성을 잘라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도 이번에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래도 중국 사람들 들어오고 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그것도 여지 없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개선돼도 쉽지 않아 보여요. 중국 관련주를 만약 포트폴리오에 대다수를 갖고 있다면 뭐 일부를 갖고 있다는 건 상관없는데 나는 모든 포트가 다 중국 관련주로 돼 있다. 그럼 포트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재편에 들어간 거예요. 공급망이다. 공급망 재편되면서 우리가 그거에 편입되는 기업들이 핵심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선택한 기업들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에요. 미국이.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였죠? 이게 보시면 삼성전자, 뭐 LG전자, 현대차 그룹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출 대형주 쪽에 타이밍 온 데다가 다른 거 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아까 중국 관련주의 답변이 좀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네. 그냥 거기서 거릴 것 같고 또 하나 중국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수예요, 내수. 국내 내수가 회복될 거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은 괜찮아져서 주식시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내수는 회복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게가 소비를 예전처럼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수 관련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중국 내수. 아니, 우리나라 내수 관련주도. 우리나라 내수. 중국 내수 관련주 마찬가지. 우리가 대표적인 게 F 무슨 뭐도요. 패션. 그쵸. 그것도 종목 특정 종목 말하기로 해서 좀 안 좋은 얘기. 그렇게 좋은 거 아는데 예를 들어서 성장이 더 안 나오고 있고 네. 우리도 의료업종 에너지 다 그걸 탑픽으로 미는데 잘 안 되잖아요. 호 무슨 그 회사도 안 나오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네. 화장품 회사들도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 살 바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리쥬랑 같은 거 하는 회사 사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지금 뒤바뀐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중장대 업종에서도 조선 업종이 좋은 거는 가스선 같은 걸 새롭게 우리가 수출해서 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전선을 충전소라도 만들려면 전선 다 깔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회사들 좋았던 거예요. 네네네. 다 삐처리해 주십시오. 종목은 좀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좋아하냐 보면 다 보면 아까 말했던 그러한 소위 변화가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컨센서스 늦게 반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중국을 물어봤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 그쪽은 배드라는 거야. 안 좋은 쪽에서 자꾸 좋은 걸 찾으려고 해봤자 별로 잘 안 나온다는 거. 예를 들어서 같은 성장주를 하는데 중국 심천에 있는 기업을 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플 거래요. 지금도. 그래요? 심천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투자했다면. 그렇지 않나요? 거기가 상태가 더 안 좋나요? 더 안 좋죠. 뭐 최근에 중국의 성장주다. 전기차를 투자했다 해도 안 좋았을 거고. 뭐 다 그렇잖아요, 지금. 요거 여쭤본 게 뭐냐면 아까 그 두 가지로 이제 핵심을 요약해 주신 게 잘 되고 있는데 계속 잘 되고 있는 기업들 혹은 안 되고 있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근데 사실 미국향으로 수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전자에 속할 테고 약간 중국향 조금 중국의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 후자일 텐데 혹시 거기서는 턴어라운드가 없을까? 전에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걸 어떤 더 극단도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은 건 자동차였고요. 안 좋은 건 반도체였잖아요. 네. 적자였잖아요. 이 컨셉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턴어라운드죠. 저기에서 찾아라. 그렇죠. 어렵게 찾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관계가 바뀌면서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하락을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네네. 그런 거가 지금 문제는 이 시장이 왜 어렵냐면 그런 종목이 2천 종목 중에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네네. 거기에들 많이 머무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턴어라운드 국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옹기가 확산되는 소위 OECD 선진지수가 100 이상 넘어가고 확실히 수출 증가율이 확실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쪽으로 옹기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기다리기보다는 그때 옹기가 확산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쪽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는데 왜 자꾸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해? 둘이 점수는 똑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뭐 그 정도로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한 거는 지금 성장이 굉장히 희소화되어 있는 턴어라운드 국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잘 보시면 아까 화학도 턴어라운드 쪽에 있는 거거든요. 예. 참 이게
근데 이렇게 업종을 어느 업종이 좋냐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네. 업종 내에서도 좋고 나쁨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가장 쉬운 음식료만 하더라도 소프트한 것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원자재가 소프트한 것들.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소프트한 설탕 같은 거 비중이 높은 과자 회사들은 되게 힘들고요. 네네. 설탕 가격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팜유나 밀가루 가격이 내려오니까 떨어지고. 라면은 있는 좋은 거죠. 네네네. 다 코스트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별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중국 물어보셨는데 제가 너무 단 얘기했나요? 아니요. 근데 확실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선 답을 내려고 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럼요. 어찌됐든 간 어디서든 수익을 내면은 좋은 건데 약간 제가 그 될 거라는 여쭤본 거죠. 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아, 네네. 지금 처음에는 이걸로 올라오고 좀 지나면 온기가 확산돼 이쪽이 될 것이다. 이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요. PBR 1배 정도 갔어요. 네. 다시 또 매력 또 1배 정도. 그러니까 계속 지수는 박스권에 있는데 그건 온기가 확실히 안 퍼지고 있는 거죠. 왜 안 퍼지냐면 우리나라 내수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수만 놓고면 주식시장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주식시장을 제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요즘 주변을 보니 경기가 안 좋아서 내수주가 안 좋은 거죠. 네네. 내수주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은 글로벌 경기는 오이시전에서 돌고 있으니까 수출 쪽은 보는 건데 그거는 좋아진 게 나왔으니까 그쪽은 베팅을 하는데 이 수출이 돼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월급이 올라가니까 내수를 살아날 거 이렇게 생각하는 내수를 사는 거겠죠. 네.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그 시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그렇죠. 말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온기가 거기까지 안 가고 수출 기업은 좋아지는데 그게 해외에서만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약간 그런 오류도 많이들 범하시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고 계속해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많이 올라서 몇십 %나 올라서 거기에서 이제 먼저 좀 내리시는 하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서. 근데 얼마 전에 윤주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 보니까 춤을 추라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흥이 좀 깨진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될 텐데 왜 여기서 먼저 나가려고 하느냐. 이 나이트클럽에서. 누가 나이트클럽 많이 다니는 나이트클럽 옛날에 좋아했는데 옛날에 뭐 뉴욕제가 강남역 뒤에 보면 한 월드팝이 하고 있었는데 별 얘기 다 하네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제 친구들은 잘 놀았어요. 그래서 네네네.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네. 나이트 같은 데 가면 계속 앉아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즐기면 될 텐데. 네네네. 그러니까 즐기지 지금은 못하고. 밤은 늦은 건 맞아요. 밤이 늦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이 집에 돌아갈 시간인지 아닌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놀고 있으니까 지금. 네. 대략 그 시간은 안 된 것 같아요. 돌아갈 시간은. 자정이 안 넘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9시다. 근데 밤이에요, 밤. 뭐 시간은 꽤 됐는데 일단 앉아만 있으면 거기 왜 있냐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지, 주식 투자 시장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변화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계속 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있다가 다 끝날 때쯤 혼자 일어나서 춤추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음식 치우고 있고 막 그걸 끄고 있고 보셨구나. 있는데 제가 누구랑 그거 왜 올렸냐면 네. 누가 이게 지금이 어느 정도 지냈는 거냐 알 수 없다니까요, 항상. 근데 지금 그건 아시죠? 주식을 해야 되냐 안 되느냐 물어본다면 해야 되는 시기, 춤을 춰야 되는 시기다 정도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지금은 열심히 주식을 해야 될 때다라는. 열심히가 이제 막 주식을 어느 정도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의 기회를 엿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쩔 때는 굉장히 주식을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예요. 언제가 제일 위험할 거냐면 이번에도 역시 모든 게 개선된 뒤가 제일 위험할 때였고요. 모든 것이 다 나아진 뭐 뒤. 예를 들어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오고 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깨지고 아마도 글로벌 경기도 물가도 더 안정되고 그러고 오면 그때 아마 제가 저를 부르시면 네.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 만약 그때가 지수가 많이 안 올랐어도 어떤 종목들은 많이 올라 있겠죠. 네네네. 그것들은 그땐 줄여야겠죠.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는데 네네네. 이게 요번에 그게 아니라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되게 박스적인 느낌이 좀 강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박스장이 옛날 카스넬슨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네. 박스장이어서 아까 사실은 제가 더 선별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박스장에서 나머지는 오르는 것만 오르고 나머지는 기니까 박스장인 거예요. 아하, 지수는. 그 예. 지수는 갖춰져 있어 보이는데 가는 것만 것도- 가는 거죠. 이게 사람 그쵸. 미치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가 진행된 지가 좀 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실. 근데 이제 뭐 그게 지나봐야 아닌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막 온기 확산을 무조건 노릴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질문에 대해서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틀릴 확률도 매우 높으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식견 오늘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뭘 또 매드 좋은 아니, 말 진짜
나이트클럽에 대한 경험까지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정말 이거 와이프가 들으면 안 되는데 다 풀어주고 가시는. 좀 제가 그래서 윤지호 대표님은 자주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주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번 만들 때마다 이번엔 또 전화 주셨을 때 이걸 어디서 교육을 몇 군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교육 자료 중에 일부를 빼서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한다고 그랬던 거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좋은 자료를 만드시면 왜냐면 이제는 그 리서치 센터장이 아니라 이제 리테일 부문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저희가 뭐 자료나 이렇게 세미나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소식을. 뭐 세미나를 제가 왜 합니까? 근데 이거죠. 사실 이런 일보다는 맨날 회의하고 이런 게 훨씬 많고. 네네네. 오늘 점심 때도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젊은 친구들 여자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젊은 낮에 오늘 방송 들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되게 그분은 젊지 않은데요? 여기 왔다가 아시는구나. 저는 오늘 점심 식사 누구랑 하셨는지 알죠? 그분은 맞아 이게 젊다고 해야 되나? 네. 어떤 젊은 걸로. 네. 그런 친구를 많이 만나요. 제가 사실은 만나면서 좀 더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동시에 가끔씩 전화들이 그러니까 더 편하게 오시더라고. 근데 이제 컴플에서 자유로운 편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느낀 거는 아까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저번에 어디 교육 갔다가 되게 당황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꽤 오래 한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강의를 했던 건데 생각보다 되게 그 공식 같은 느낌으로 이걸 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비틀어 보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틀어 보는 훈련. 그렇죠. 이걸 약간 삐딱하게 자꾸 봐야 되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의심하고 나쁠 때는 오히려 좋은 걸 찾아봐요. 근데 그게 그 피드백 소로스가 말했던 그거잖아요. 어떤 재기성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말한 것도 이게 진실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위 피드백 연결고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난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가끔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막 떠든 얘기들이 다른 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게 재기적 작용이 돌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 내 걸 카피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리를 계속 나름대로 선방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가 약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는 처음에 선방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논리를 만들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듣기에. 네. 오늘도 테스트한 거예요. 사실. 전 나름대로는. 네네네. 저는 이런 논리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더 확산될 수 있나? 이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소로스 얘기를 가끔은 하는데 개인 성향이 그 소로스라고 그 FM 미디어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도 제가 그 추천사 쓰면서 쓴 글에 보면 네. 하여튼 저는 시장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말했으면 함께 고민하시죠 표현이 그거거든 사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변해간다는 의미로 쓰는 건데 마지막에 좀 중원번 드리는 말씀은 오늘 역시 제가 말한 것도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논리가 피드백으로 돌아가는지는 지켜보시라는 거죠. 돌아가면 그건 계속 먹히는 거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고리가 지난 몇 개월은 잘 먹혔어요. 네. 처음에는 되게 반신반의하다가 수출 중단을 너도나도 얘기하기 시작했고 고법 스타일을 또 많이들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네.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느 정도 뭐 지켜봅시다는 의미 정도입니다. 그 소로스요? 뭐죠? 그 소로스의 그 투자 특강 조지 소로스 투자 특강 그게 그 책이요? 네. 거기에 보시면 그것도 제가 좀 앞에 그 책이 다 좋은 건 아닌데 소로스를 제가 좋아해요. 소로스 좋아해서 소로스의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펀드를 물려받은 그 스탠리 드래켄밀러거든요. 예, 드래켄밀러. 2인자. 그렇죠. 드래켄밀러가 정말 그 사카즘 냉소적으로 소로스를 표현했거든요. 네네네. 소로스한테 뭐 배웠냐 물어봤더니 드래켄밀러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배운 거 없다. 근데 이런 걸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저 돈으로 가고 저 돈이 이 돈으로 오는 거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의 본질적인 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로스 이론적인 게 강하진 않은데 그런 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증시가 약간 그러한 시크리컬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피드백이라는 건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나면 피드백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그 책을 아시네요. 그 책이 의외로 인기 없는 책인데. 그래도 좀 책 좀 읽습니다. 그래요. 그 책이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라는 게 얼마나 한국 증시에서 피드백이 작동이 되는지를 좀만 그 사이클을 몇 번 보신 분들이면 지금 피드백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 피드백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중국이 아닌 미국 피드백이 돌고 시작했어요. 나름 우리가 일찍 얘기했어요. 저랑 저희 센터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는 너도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뷰가 또 많이 퍼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계속 그쵸.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렇죠. 그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농심도 있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이제 점점 막 다 농심 얘기하고 막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게 어느 순간 또 다 반영이 되어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게 재밌어. 그거를 재밌어 하는 거죠. 저는 그거가 언제 작동되는지를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작동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주식 시장이 과거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이 이야기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지 소로스가 이야기한 방식이 더 현실적인 시장 아닐까라는. 근데 다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피터 린치도 피터 린치를 창조적으로 바꿔야죠. 피터 린치가 옛날에 막 길 가다가 좋은 기업 발견해서 샀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네네네네. 근데 핵심적인 개념은 피터 린치가 그래서 가치를 보는 방 이런 비싼 주식은 안 했단 말이에요. 피터 린치도. 그쵸, 근데 결국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걸 사야 된다는 논리로 한다면 아마존이 맞았던 거죠. 네네네네 맞죠. 그런 피터 린치가 살아 있었다면 마젤란에서 샀겠죠. 네.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그당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소위 비트 더 스트리트에 있는 어떠한 기준의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올드한 생각이고 예. 피터 린치가 추구했던 핵심의 코어의 생각은 많이 쓰고 확산되는 걸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랑 지금도 이 맥락이 다 있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관점은 피터 린치를 저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하워드 막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소로스에서는 피드백이란 개념을 좋아하는 거고 갑자기 책 얘기를 왜 이렇게 하게 됐죠. 하여튼 네네네.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저는 현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 연결고리가 작동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피터 린치도 그런 이야기했죠. 그 시클리컬 경기 그렇죠. 순환주는 저퍼에서 사면 큰일 난다. 그건 예, 그 아주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비팅 더 스트리트는 굉장히 좋은 책이죠. 비팅 더 스트리트? 비팅 더 스트리트. 비팅 더 스트리트. 그 월스트리트 월 피터 린치 책인데 그 번역이 그 시장을 이기는 예. 그거요? 그거. 전체 기억이 안 나냐. 내용. 하여튼 그거 예,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역시 또 우리 윤지호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뭘 또 시간을 이제. 그래서 다음에 또 시간을 좀 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또 연락을 또 올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